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무리를 해가면서 이종섭을 호주로 빼돌리려다 총선 여론이 악화되자 포기하고 총선이 끝나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기자회견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윤석열은 나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민정수석실을 로펌 규모로 부활시키고 친복이었던 서울지검장과 김건희 수사라인을 해체시키더니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호성까지 임명하면서 윤석열은 이미 탄핵 열차에 대응하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에 더해 자신을 엮으려 할 경우 답이 없다 생각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석열은 경로하면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모종의 지시만 했고 외압은 대통령실이 행사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윤석열은 경로만 했는데 대통령실이 심기 경호를 위해서 과잉 대응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무총장 성일종조차 방송에 나와 경로한 것이 죄냐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아니,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경로한 게 죄입니까? 윤석열이 직접 외압한 물증 정황이 나왔는데 이제는 성일종과 국힘에서 과연 뭐라고 씨부릴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윤석열은 예상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이종섭에 직접 연락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종섭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직접 통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브리핑을 막고 이첩을 보류시키려 하고 이첩된 수사자료를 되찾아오려는 일련의 일들에서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박정훈 대령 측은 외압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종섭의 통신기록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통신사의 기록이 도착하고 박정훈 대령 측이 예상한 그대로가 적중했습니다. 적중을 넘어 기함이 토해질 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MBC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섭은 윤석열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은 물론이고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연락받은 바가 없다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통신기록에 따르면 이종섭의 주장은 사실이 전무할 정도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기자가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했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대통령과 통화 내역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통화 내역은 인정한 채 내용에 대한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이종섭은 수차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왔던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직권남용죄도 가중처벌 대상이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죄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MBC가 통신기록을 분석해본 결과 윤석열은 자신이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로 이종섭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했고 정황상 이종섭은 윤석열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음이 통화 시간대별로 주요 사건 일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통령실 외압에 앞서 윤석열이 먼저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던 박정훈 대령의 브리핑을 취소시키고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되찾아오고 이첩 관련해서 누구도 명령을 포함해서 관여할 수 없어야 하는데 불법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시키고 항명죄로 엮으라고 직접 외압을 행사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들어보지 못한 항명수괴죄 이런 걸 창조해낼 만큼 이종섭이나 군검찰이 그런 쪽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탄핵까지 갈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전문가 대부분이 말했는데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니 이제서야 윤석열이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진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8분 이 전 장관 참모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 라고 물었고 3분 뒤 김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앞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2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작년 7월 31일 통화 내역도 MBC가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168초간 통화했고 통화를 마치고 불과 14초 뒤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4분 4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입니다. 통화는 168초, 2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디인지 그 번호로 전화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맞나요?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보실인가요?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은 맞다고 했지만 어디 소속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 6초.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11시 54분부터 11시 57분 사이에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김계환 사령관 순으로 전화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은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 자료를 MBC가 확보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본인에게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본인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취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지난 1월 MBC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은 무슨 용산에서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한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 큰 대가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가릴 수 없는 것이 하늘이고 특검이 시작되면 돌변할 이종섭의 충성심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TV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은 정말 당시에 쓰던 핸드폰과 수첩을 버렸을까요? 저는 안 버렸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만들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